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리의 공명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TV에서 간혹 보시는 영상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에 있는 타코마 다리인데 1940년에 완공된 이후에 4개월 만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완공된 지 4개월 만에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붕괴를 일으킵니다. 이때 다리가 붕괴가 일어난 이유는 다리의 설계나 건축상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공명현상에 의해서 붕괴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이 다리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리가 흔들리고 있다가 여기에 차도 보이죠? 점점 이 다리의 흔들림이 커지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이와 같이 붕괴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다리가 붕괴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가 붕괴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 다리는 콘크리트라든지 그 외 기둥 여러가지 재료들에 의해서 다리가 건설이 됐겠죠. 이 다리가 만들어지는데 사용됐던 여러가지 재료들이 분자와 원자 차원에서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 원자 내지는 분자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 다리를 형성하게 된 것인데, 이 분자나 원자의 진동들이 결과적으로 이 다리에 어떤 진동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이 다리뿐만이 아니고 사실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물체나 물질은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원자나 분자들에 의해서 나름 진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건물이 됐든 다리가 됐든 좀 전에 얘기한 모든 물체나 물질은 스스로 진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진동을 하게 되면 어떠한 주파수가 있겠죠. 즉 다시 얘기해서 1초에 몇 번 진동을 하는지 그 횟수를 의미하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스스로 진동을 하고 있는 특별한 주파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파수를 우리는 소위 고유진동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고유라는 의미는 그 물체나 물질, 여기서의 어떤 다리나 건물처럼 그 스스로가 진동하고 있는 주파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리가 고유의 주파수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진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어떤 물체나 물질 또는 이와 같은 다리를 2차적으로 진동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타코마 다리에 불던 바람이 이 다리를 흔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흔든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진동을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진동되는 주파수가 이 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하고 일치를 하게 되면, 일치를 한다는 의미는 동일해진다는 의미죠. 동일하게 되면 그때 다리의 흔들림은, 즉 진동은 더 크게 증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와 바람이 만들어내는 외력에 의한 이 진동수가 일치함으로 인해서 다리의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다리의 진동이라고 하는 그 진폭이 더 커짐으로 인해서 이 다리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유 진동수와 외부 진동수에 관한 다른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어떤 아이가 그네를 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 아이가 그네를 재밌게 아주 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엄마 앞에 오게 되면 엄마가 한 번씩 그때마다 밀어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이는 계속 아주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그네를 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좀 전에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외부 진동수라고 하는 것과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다리가 붕괴될 때의 어떤 그런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것을 이 근해에서는 이 아이가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근해의 진동수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얘기해서 뭐 사실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1초에 이 아이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횟수가 바로 고유 진동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에서 외부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로부터 이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고 뒤에 있는 엄마가 밀어주는 힘인 거죠. 즉 엄마 앞에 올 때마다 한 번씩 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엄마가 이 힘을 아이한테 전달하는 그 횟수 자체도 일종의 하나의 주파수가 형성이 될 수 있죠. 즉 이 아이한테 몇 번을 밀어주느냐, 그 횟수가 바로 이 엄마가 사용하는 힘의 주파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외부의 힘이고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 진동수를 우리는 외부 진동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주파수하고 이 엄마가 아이를 밀어주는 이 주파수가 동일할 때, 그때 이 아이는 가장 재미있게 그네를 탈 수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하고 엄마가 밀어주는 이 주파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이들 주파수가 동일할 때에 비해서 아마 재미가 덜하거나 또는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네 타기에 관련된 이러한 현상도 하나의 공명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고유 진동수와 외부 진동수가 동일함으로 인해서 진폭이 증가하는 현상을 공명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나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진동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면에 외부 진동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힘이 갖는 진동수를 외부 진동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서로 동일해졌을 때 진폭이 증가하는 현상을 공명현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리에서 발생하는 공명의 하나의 예로서 기주공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주공명 현상은 정상파에 관련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주공명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파에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파이프라고 얘기하는 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목관악기나 혹은 금관악기처럼 관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소리를 하나의 공명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관으로 들어가는 소리하고, 관으로 들어가는 소리니까 입사파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그 관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그 관의 반대편 끝에서 발생하는 반사파 사이에서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기주공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 속으로 어떤 소리를 입사시켰을 때 모든 주파수에서 이와 같은 정상파를 만들어지는 현상에 의해서 기주공명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특히 이 관의 길이에 의해서 공명을 일으키는 주파수가 별도로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주파수의 조건을 살펴보면 크게 관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폐관이고 다른 하나는 개관입니다. 즉 폐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끝이 막혀 있는 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소리가 들어가는 구멍은 열려 있지만 그것의 반대쪽 끝이 막혀 있는 관을 폐관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개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대쪽 끝이 소리가 들어가는 입구처럼 열려 있는 관을 개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폐관과 개관의 조건에 의해서 이처럼 4배 또는 2배의 관의 길이에 해당되는 파장을 갖는 주파수에서 공명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모든 주파수는 파장을 갖고 있죠. 이 파장과 관의 길이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그러한 주파수에서 공명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공명을 소위 기주공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처럼 관의 길이와 파장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공명이 발생하는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를 우리는 소위 기본 주파수라고 부르는 반면 이 기본 주파수에 대한 배음들도 다시 얘기해서 그 기본 주파수에 주파수가 2배, 3배, 4배, 5배 이러한 형태의 배음들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주공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하나의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파이프가 있는데 한쪽이 막혀 있는, 즉 다시 얘기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입구 쪽이 아닌 반대편이 막혀 있는 폐관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본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스피커로부터 소리가 만들어져서 이 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발생한 파동이 이 뒷면에 부딪히게 되면 반사파가 만들어지고 그 반사파를 붉은색으로 표현을 했죠. 이처럼 지속적으로 이 스피커에서 소리가 만들어서 들어가면 초록색으로 표현된 입사파하고 붉은색으로 표현된 이 반사파 사이에서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떤 주파수에서, 즉 파장과 관의 길이 사이에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정상파가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쪽이 개관되어 있는 경우, 즉 다시 얘기해서 개관을 의미하는 거죠. 소리가 어느 한쪽에서 들어가고 반대편 끝도 마찬가지로 막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한쪽이 폐관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소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반대쪽, 즉 오른쪽 끝이 막혀 있는 그러한 폐관의 경우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양쪽이 개관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을 일으키는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N은 1, 2, 3 이렇게 정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C는 음속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L은 이 관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 N이 1일 경우가 바로 위에서 설명한 기본 주파수에 해당이 되고, 그랬을 때 이 관의 길이하고 이 공명 주파수 사이의 관계는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의 길이에 의해서 이 공명 주파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n이 1이 아니고 2에서부터는 좀 전에도 위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배음들에 해당되는 그러한 공명 주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파장의 관계로 바꿔보면 파장과 관의 길이 사이에는 이와 같은 조건이 주어지게 되고 이 조건에 맞는 그러한 파장을 갖는 주파수에서 공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한쪽이 폐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공명을 일으키는 주파수가 이와 같이 2L이 아닌 4L, 즉 양쪽이 개관되어 있을 때는 2L이었는데 한쪽이 막힘으로 인해서 2가 아닌 4, 즉 4L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쪽이 폐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길이와 주파수 사이에서 공명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마찬가지로 이 식을 파장과 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다시 바꿔줄 수가 있죠. 다만 양쪽이 개관되어 있는 경우하고 한쪽이 폐관이 되어 있는 경우의 사이에는 이 n값이 개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 2, 3 이렇게 정수로 나갔지만 한쪽이 폐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 3, 5 이와 같이 홀수들에 해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n이 1인 경우에는 위에서 얘기하는 기본 주파수에 해당이 되고 이 n이 3, 5, 7 이런 식으로 홀수가 들어가는 그러한 주파수는 그 기본 주파수에 대한 배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웨이드 공명, 즉 다시 얘기해서 기주 공명의 한 예로서 웨이드 공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이도라고 하는 것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웨이도의 입구에서부터 고막 이 사이를, 이것이 일자형 파이프는 아니지만 일종의 파이프와 같은 기주로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웨이도 안에서 소리가 일종의 기주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소리가 들어가는 웨이도 입구의 반대편이 이 고막에 의해서 막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한쪽이 막혀 있는 폐관에 관련된 기주공명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청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주공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웨이도 공명이라고 별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웨이도의 입구,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소리가 이와 같이 스피커에서 만들어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 관의 반대편 끝은 고막에 의해서 이와 같이 관의 반대편 끝이 막혀 있는 폐관에 해당되는 기주공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소리들이 고막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이 파동이 고막에 도달을 하게 되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반사파를 만들어서 다시 스피커가 있는 이 입구 쪽으로 반사를 일으키게 되죠. 따라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입사파하고 고막에서 반사된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반사파 사이에서 정상파가 일어나서 공명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기주공명의 한 예를 웨이도 공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이 갖는 웨이도의 평균 길이를 2.5cm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 웨이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명 주파수는 성인의 경우 대략 2에서 3kHz 정도, 그리고 소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서는 좀 길이가 짧겠죠. 따라서 길이가 짧아짐으로 인해서 공명을 일으키는 주파수는 5에서 6kHz 정도로 다소 성인에 비해서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소리의 공명 현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